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번 라운드를 통해 다시 한번 순위 싸움이 또 크게 요동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선두 경쟁 이제 1점 차로 줄어들었죠. 네. 3위 전쟁도 다시 상주가 3위 가고 네. 6위 싸움은 아예 11등이었던 성남이 6등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완전 그야말로 대혼돈 양상인데 감독 교체 있었죠. 뭐 실장 사태 있었죠. 연승 연패, 뭐 데뷔골에 그 유관중, 뭐 유관중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던 15라운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대 강원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이 강원을 2대0으로 꺾고 2연승에 성공을 했네요. 사실 저는 지난 경기 승리에도 좀 서울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이 감독 교체에 따른 뭐 선수들의 좀 막 투지 그리고 뭐 예상 밖의 전술 변화 교체빨이라고 그러죠. 교체빨. 네. 좀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경기 보니까 저는 확신이 좀 왔어요. 서울이 달라졌습니다. 김호영 감독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대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답까지 내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외국인 공격수 실패로 사실 공격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진짜 심각한 건 서울 수비였잖아요. 서울의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노쇠했는데 사실 3백은 많이 뛰어야 되고 이 자기 공간에 대한 철저한 역할 분담, 커버 플레이 혹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최용수 감독이 처음 3백 쓸 때만 하더라도 좌우 측면에 막 팔팔했던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백이 딱 적절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는데 좀 고집을 부린 좀 양상이 있었는데 특히 3일, 4일 쓰면서 오스마르가 잘해주긴 했지만 이 원보란치라 수비를 보호해주는 게 좀 약했거든요. 김대행은 정현철, 김원식 딱 수비와 힘을 갖춘 더블 볼란치 딱 두면서 포백을 기본적으로 딱 보호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전보다 힘을 좀 받게 됐죠. 공격 쪽에서는 기동력 있는 3명이 이제 2선에 섰단 말이에요. 한승규, 조영욱, 그 다음에 이 선수 얘기해야 됩니다. 정한민. 물건이에요. 오상고 출신인데 원래 스트라이커래요. 득점왕도 했었고 그런데 와 사이드에서 굉장히 저는 이 저돌적이고 스피드도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과감한 모습에 좀 반했는데 서울의 측면 자원이 사실상 김진야 선수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선수가 없는데 정한민 등장으로 이제 숨통이 좀 트였고요. 윤지태도 이날 원톱으로 좌우 측면 잘 빠지는 움직임했고 이 4-2-3-1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성용의 활용폭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은 4-2-3-1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는 선수잖아요. 옆에 누구 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여기에 고요한 선수 아예 엔트리 제외됐죠. 박주영 선수도 벤치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 두 선수를 과감하게 제외하면서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좀 신선하게 하는 측면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를 얻었던 서울이고요. 강원 이야기를 하면 이날 완패였습니다. 뭐 김병수 감독도 끝나고 우리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을 정도인데요. 역시 한국형 공백이 컸습니다. 사실 이제 이날도 역시 또 계속 빌드업에 대한 강조가 되긴 했었는데 빌드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를 누가 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 이게. 근데 신세계 이현식의 한국형까지 빠지면서 병수벌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고요. 사실 한국형이 52경기 연속 출장을 하다가 이 선수 빠지면 어떡하냐가 작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결과는 좀 부진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강원이 이 부분을 메울지가 앞으로의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수원전인데요. 울산 이건 수원이 덜미를 잡혔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15라운드 최고 이변의 경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그 결과까지 보시죠. 울산이 리그 5연승, 그렇죠. 컵포함에서 7연승 중이었어요. 네. 부상자가 있긴 하나, 뭐 그리고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뭐 주니어도 후반에 투입하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체력도 아끼는 상태로 홈 경기를 또 심지어 치렀습니다. 관중들까지 모인 상태에서. 근데 수원은 이날 포함해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둔 팀. 누가 봐도 울산 사이드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였고 이날 경기도 내용만 보면 울산이 슈팅수 17대 7, 점유율 60대 40. 울산이 주도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크로스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 울산이 12개인데 수원이 빵개예요. 아니 김민우랑 연기 뭐하고 막았죠. 김태형 맞고 뭐 측면 공격수 막느라고 이청용 막느라고 크로스를 올리는 걸 깜빡했나 봐.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울산의 앞선 경기인데 스코어가 0대 0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주니어의 한두 골로 이제 울산을 잡는 그림 그려졌을 텐데요. 확실히 수원이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승진 대행 체제에서 포백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신의 이상민을 수미에 두고 뭔가 수비가 포백이 좀 안정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동건이 붙박이었잖아요. 지금 몇 년간. 근데 노동건을 빼고 양영모가 갑자기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골문이 조금 안정적인으로 바뀐 좀 느낌이 있습니다. 양영모가 그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순간 판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중간한 크로스하면 주춤주춤 해갖고 골을 허용하는 그림이 없고 재빨리 나와서 잡고 볼 처리가 빠르다 보니까 좀 울산이 더 답답했다. 포백도 답답한데 골키퍼까지 그 재빠른 운동신경을 지닌 만큼 좀 답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수원의 어떤 포백의 단단함이 좀 막히니까 좀 답답했나 봐요, 울산 선수들이. 흥분하더라. 네, 후반 중후반 되니까 엄청나게 흥분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라이트백인 김태환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무승부로 이제 같은 날 대구를 꺾은 전북과 승점 차이 1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김태환이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동해안 더비까지 울산이 예,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정동호, 서령우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서령우가 있긴 한데 김태환이 있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그렇죠. 다르거든요. 네. 예, 김태환이 없는 상태에서 동해안 더비에서 송민규를 막아야 되는 예, 그런 그 악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승부를 따내면서 이제 패하지 않았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둘 수 있을 것 같고 컨셉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수비야 우리는 승점 1점도 괜찮아. 지금은 강팀을 상대로는 예, 그런 컨셉을 잡은 만큼 승점 1점도 성과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원의 최대 이슈가 감독이잖아요. 이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주승진 감독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8월까지는 주승진 대행으로 갈 것 같다. 예, 왜냐면 지금 8월 17일에 아마도 P급 신청, 강습회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신청을 넣더라도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이제 수강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지금 그 합격률이 5대1도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100명 넘게가 됐다면서요. 뭐 150명 넘게 관심이 있고 그중에서 20몇 명 뽑는다고 하니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보고 나서 9월에라도 새로운 감독을 뽑거나 아니면 주승진 대행이 신청이 돼서 자격이 주어지면 뭐 올 시즌 주승진 대행으로 갈 수도 있고 투텔 전략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도자를 뽑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임생 감독이 그 뭐 남겨놓은 분위기도 있고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뭐 전북 얘기 안 할 수 없죠. 마지막 퍼즐을 채웠습니다. 김보경이 드디어 터졌네요. 지난주 프리뷰 방송 때 저희가 두 팀이 만나기로 하면 맞아. 2대0 스코어 나왔는데 과학. 이날도 2대0이 나왔습니다. 전북이 승리로 갔죠. 김보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2골 만들었는데요. 지난 포항전이었죠. 시즌 1호 골 넣은 데 이어서 이날 멀티골로 2경기 3골. 그러니까 두 번째 골 장면을 보면 김보경의 왼발이 지금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저는 사실 공격 포인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게 경기 지배력이 좋아졌다는 거. 김보경이 측면 약점 때문에 좀 한정적인 역할을 좀 부여받았잖아요, 과거에는. 최근에 중앙에서 넓은 공간을 책임지니까 볼 터치 패스가 많아졌어요. 손준호에 이어 팀 패스 2위였고요. 공격 지역 패스도 22회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북의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뭐 구스타보 바로가 들어왔지만 사실 공격자 힘세를 확실히 마무리 지어줄 선수는 김보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 입장에서는 이 김보경의 부활이 반가울 수밖에 없고요. 이성윤 선수 22세 카드로 좀 구스타보가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네. 조규성보다 훨씬 좀 효율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스피드는 확실히 좋으니까. 네. 전북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20인세 혹은 뭐 특정한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이성윤 선수가 어쨌든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북 입장에서 맞는 카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스타보 첫 선발 출전했잖아요. 저희가 네.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참 성실하더라고요. 전방 압박도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프리뷰에서 정태욱과 뚝배기 대결 재밌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의외로 정태욱 선수가 좀 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꽤 잘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스타보 전방에서 무게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김보경 선수까지 살아나는 효과를 줬고요. 대구는 좀 확실히 세징야의 공백이 좀 느껴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마무리 그리고 팀 전체가 좀 응집되는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대팍에서 좀 첫 경기였는데 역시 대팍은 대팍이더라고요. 경기장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불꽃 뭐 레이저쇼 비슷하게 한 것도 너무 멋있었고 함성이 자제되는 과정에서도 이 발구름이랑 박수로 이 특유의 웅장함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리 많은 관중이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자, 광주가 세 번째 경기죠. 마침내 지우는 듯했던 포항 징크스를 진짜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한 뭐 4분만 좀 더 기다렸으면은 광주 잡는 그림이었는데 포항 얘기부터 할게요. 포항이 이러다가 이제 홈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스틸라드가 어딥니까? 원정팀의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약간 조금씩 흙을 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는데 홈에서 지금 최근 3경기에서 하위권에 있는 수원, 인천, 광주 상대로 모두 1대1 스코어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 3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내주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뭐 돌아보면 시즌 첫 홈 경기에서 부산을 꺾은 다음에 최근 홈 7경기에서 1승 3무 3패예요. 네, 승점을 7경기에서 6점밖에 못 땄어요. 근데 순위가 4위거든요. 이 말은 원정에서 승점을 다 쓸어 담았다는 원정 거예요. 깡패군요. 네,
더군다나 앞서서 뭐 대빵 얘기했지만 이날 경기도 이제 홈 유관중 경기였잖아요. 홈팬 앞에서 좀 더 시원하게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 쪽은 전반부터 약간 광주가 뭐 박정수의 연속 슈팅도 있었고 펠리페의 헤딩도 있었고 그리고 선제골도 후반 16분에 펠리페에게 선제골을 페널티로 선제골을 내주잖아요. 그만큼 조금 끌려가는 경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뭐 슛을 쐈지만 뭐 최영준, 일류첸코, 하창래, 심동훈 이런 슈팅이 조금씩 빗나가는 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광주가 1대0으로 이변을 일으켜서 역사상 첫 포항전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됐어야 되는데 후반 45분에 갑툭튀 그래서 2001년생 신의 고영준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형들 비켜봐. 내가 할게. 슛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류첸코가 머리 뒤로 떨궈준 공을 너무나 침착하게 딱 구석만 보고 찼어요. 네, 인사이드 그냥 살살 찼어요. 볼링공 굴리듯이 애기들이.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고영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포항이 결국 그 무승부를 따내면서 0패. 이 골이 K리그 역사상 최초의 1800골. 그러니까 1800. 상상이 안 됩니다. 180도 많아 보이는데 1800골. 그것도 고영준이 해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광주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15라운드에서 이제 비기면서 뭔가 하위권이 더 치열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서울 이겼죠. 뭐 그리고 성남 이겼죠. 그리고 수원 비겼죠. 광주 비기면서. 뭔가 더 치열해졌고 6위 성남부터 11위 수원까지 승점차가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6위부터 11위 사이에 이렇게 변동은 많았는데 6위부터 11위 사이의 승점차는 그대로 3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는 누가 올라가도 그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6강 플레이오프다 이건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잔디. 전 이날 경기를 이제 TV로 봤는데 포항 잔디가 곳곳에 물 웅덩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엄원상이 드리블하는데 막 달려. 근데 공이 없어. 공이 물에 둥둥 떠 있어. 이 계통의 최근 옛날 피스컵 결승전 기억나요? 진짜? 리옹이랑 그 하는 거? 공이 나가지 않는. 근데 반대로 상주 경기장에서는 잔디가 너무 미끄러워서 문선민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또 빨라서 넘어진 건지, 잔디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그래서 포항이 워터파크였다면 상주는 스케이트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비의 영향이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라운드 컨디션이 조금 아쉬웠다. 왜냐면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관중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선수들 부상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15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대 성남전. 인천이 감독까지 바뀌었지만 또 못 이겼네요. 그러니까요. 조성환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였는데요.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4-2-3-1 그대로 나섰고 멤버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재성 선수 빠졌는데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3주 아웃이라고 해요. 그 자리에 김정호 선수가 들어간 게 눈에 띄었고요.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수비 라인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드부터 조금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거. 조성환 감독이 사실 제주에서 3백으로 좀 각광을 받아서 그런데 4백을 훨씬 오래 쓰고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의 라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조절하는 유형인데 이날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잘 됐어요. 짧은 시간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역시 마무리였는데 확실히 아직 세부 공격 전술이 잘 보이지 않았고요. 일단 전문적인 공격 자원인 김호남, 구스타보 같은 선수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좀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제주 시절에 사실 아길라르 선수를 잘 못 썼다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성환 감독 부임 후 에이스 아길라를 어떻게 쓸까 좀 이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팬들 많았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앞두고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팀 전체를 위해서 좀 잘 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전적으로 이제 대표의 책임처럼 좀 몰아가고 있는데 이 실장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기사나 방송,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푼 내부 썰이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인천 서포터스들은 뭐 다 아실 건데 어쨌든 이제 감독 선임이 마무리됐고 이제 인천은 내부적으로 여기서 내부는 프런트를 얘기합니다.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원팀이 된다면 정말 신락 같은 마지막 기회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인천이 그런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 성남은 그토록 원했던 나상호가 들려 터졌습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넣었어요. 한 번은 프리킥, 한 번은 가마차기. 같은 궤적으로 골을 만들어냈는데 확실히 클래스 느껴졌고요. 김노밀 감독도 이제 기다려준 보람이 있다라고 이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성남이 이제 이 압박 많이 뛰면서 전체적인 수비 블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수비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 여기에 나상호가 터졌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을 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숨에 6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의외로 6강의 복병은 성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쉽게 지지 않는 수비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상호나 앞에 뭐 김현성, 양동현, 토미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의외로 여기서 터지면 성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압박 좋아요. 저 그때 수원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뛰고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심하게 압박을 해. 그러니까요. 네. 뭐 저희가 한번 뭐 언젠가 풀 수도 있겠지만 네. 성남 내부적 취재를 해보면 선수들이 최근에 축구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분위기에서 배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성남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강등 후보로 꼽았었거든요. 개막 전에. 내가 얼마나 추갈못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상호 선수 뭐 국대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나상호는 국대예요. 네, 지금 나상호는 계속해서 국대였어요. 국대가 아닌 적이 없어요. 동아시안컵 에이스였고. 근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뽑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이미 그 벤투 감독 마음속에 나상호는 들어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대 새롭게 뽑히는 선수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상주 부산전인데 네. 상주에 오랜만에 관제 탑 댄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 할머니가. 일단 이따 얘기하고. 상주가 부산전 승리로 다시 3위를 되찾았습니다. 네. 스코어는 스코어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2대0이긴 했는데, 내용은 좀 안정과는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일단 전반 스코어가 0대0 무승부였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상주의 스케이트장 같은 잔디에서 양 팀 모두 넘어지면서 경기력 자체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예, 후반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었지만, 그래도 상주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문선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서 교체 카드 먼저 꺼낸 건 부산이었어요. 전반 43분이었죠. 미드필더 권혁균 대신 김현을 투입하면서 투톱 체제. 이정엽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이정엽 비면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여기선 정작 골이 안 나오고 김태환 감독은 반대로 전반 공격수인 오세훈을 후반 9분에 빼고 문선민을 투입합니다. 역시 펩태환. 그러니까 갑자기 신장이 평균 신장이 뚝 떨어졌어. 근데 문선민이 웃으면서 들어가죠 일단. 네. 최전방에 배치돼서 이제 강상우랑 이제 공격을 나눠 맞는데 뭔가 이제 펩태환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세훈의 힘과 높이보다는 문선민의 약간 침투나 아기자기한 그런 드리블이 좀 더 먹히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적중을 합니다. 이제 후반 29분이었죠. 이게 챔피언스리그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봤을 거야. 네, 메시의 그 나폴리전 두 번째 골을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하는데 왼쪽에서부터 조금씩 축축축축 들어와요. 맞아요. 통통거리면서 들어오면서 맞아요. 두 명 사이를 빠져들고 앞에 세 명이 막고 있었지만 그대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하는 그런 메시다운 좀 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이제 바로 관제탑 세레머니 한번 해주죠.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강상우, 김보섭 먼저 쓰고 후반에 이제 문선민을 활용하는데 그게 조금 이 문선민한테는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선민 본인한테 체력적으로도 조금 그 여유가 있고 근데 이제 후반에도 다시 한번 이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상주의 2대0 승리를 좀 이끌었습니다. 문선민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휘슬이 울린 다음에 카메라에 잡은 조덕자 감독은 영혼을 잃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부산 4연패입니다. FA컵 포함해서 어느덧 4연패더라고요. 네, 조금씩 내려가서 현재 순위가 9위까지 떨어졌거든요. 부산도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다. 네, 성남이 올라가는 그런 그 중이라면 부산은 좀 떨어지는 중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9위라고 하지만 승점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시 올라가도 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15라운드 숨막히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업로드 될 16라운드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